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정리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찍어요? 뭘? 오늘 찍는 거예요? 오늘 이차함수 개념 설명 같이 하면서 진행할 거라서 이해 안 되면 뭐 계속 돌려봐요. 조회수 늘어나고 좋지 뭐. 나도 한번 유튜버 해보자. 유튜버 어떤 생각? 막 이거 방송으로 유튜브로 방송하다가 이상한 놈이 들어왔나 봐. 이상한 놈이 들어와서 도발한 거죠.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적냐고. 그러니까 네가 한번 데리고 와봐라 했더니 막 이제 막 데리고 온 거지. 이상한 무슨 갤러리? 막 이런 데 이제 들어갔고 저기 뭐 수업하던데 우리 화력을 보여주자 뭐 이러면서 뭐 가서 들어간 거야. 갑자기 막 3,000명, 4,000명 되더니 3,000명이 듣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거야. 10,000명 넘으면 막 롤하겠다 했거든. 수업 다 종료하고.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롤을 킵니다. 너무 웃겼어. 알아요? BJ 2차 함수라고? 몰래? 원래 수학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고 유튜브예요? 네, 유튜브를 해요. 신기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진짜로. 선생님 유튜브도 잡혀 찍으면 어떡해요? 응? 아이 쌤은 어차피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온라인 하는 게 아니잖아. 혹시 몰라? 갑자기 사람들 많아져갖고 나도 롤을 할지. 롤도 실력 보여줘야죠. 또 전전 시즌 플레이 실력 딱 보여주면 기가 막히지. 자 가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함수에 대한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함수라는 것은 결국은 대응을 해서 바뀌는 형태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간단하게 다시 1차 함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중간에 설명하다가 끊긴 것 같은데 자 x에 대한 지표가 1차기 때문에 1차고 그 뒤에 왜 함수가 붙는지를 꼭 기억하라 했습니다. 얘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했죠. 뭐 x에다 뭔가 대입을 하게 되면 y 값이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 한 개밖에. x에다 3 대입하면 몇이야? 10이잖아. x에다 4 대입하면 13이잖아. 네. y 값이 두 개로 나오지 않는다고. 또는 안 나오지 않지.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함수다라고 정의를 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자 이런 형태의 값이 있다라고 합시다. y도 있고 x도 있으니까 니들은 마치 함수처럼 생각을 한다고. 함수인가? 아니야. 내가 만약에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y제곱이 4가 되죠. 네. y제곱이 4가 되면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에? 얘는 뭐가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왜 얘는 함수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면 쌤 x값을 대입했더니 y값이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럼 함수가 아니죠.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됐는가 여기까지? 함수라는 말에 대한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함수를 할 수 있는 게 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다? 대응이다. 대응. 5 대입하면 16, 6 대입하면 몇이냐? 19.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형태들을 해볼 거 아니야. 그런 대응되는 점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x에다가 3을 대입했더니 y 값이 몇이 나와? 10이 나와.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x에다가 3을 대입해 봤더니 y 값이 몇이 나와? 10이 나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y라는 형태는 x에다 뭔가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죠. 우리가 함수를 영어로 하면 뭐 한다 했어? 함수가 영어로 하면 뭐였지? 펑션. 오씨 소름 끼쳐라. 펑션이라고 했어요. 펑션. 그래서 우리가 보통 y라는 형태를 표현할 때 x에다 뭔가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다 해서 fx라는 형태도 표현을 한다고. 네. 그래서 x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을 거야 라는 형태의 표현을 쓸 때 f에다가 3을 x 자리에다 3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3을 집어넣으니까 몇이야 얘가? 10이야. 이 딱으로 정리가 된 거라고. 다 뭐를 표현하는 거다? x에다가 뭔가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을 결정하는 거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함수에서 뭐라고 한다? x에다 뭔가 대입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를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대응. 오케이? 그렇게 대응을 시켰을 때 나오는 이러한 y 값들을 이제부터는 뭐 y 값이라고도 표현을 하겠지만 가장 많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쓰는 거는 함수 값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x에다 뭔가 대입한 함수 값을 찾아라 라는 형태의 문제. 예를 들어 자 8번 문제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봐봐. fx라는 형태의 식을 봤더니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자 이런 함수에 대하여 이런 값을 구하라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이거를 찾으라는 소리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소리인 거야. 대입을 해봤더니 얘가 뭐가 돼? a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값이 몇이라고? 그 값이 5다 이렇게 등장이 된 거죠. 따라서 a 값을 정의해 주시면 a 값은 몇이구나? 6이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괜찮지? 함수 값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최소한 기억을 하신 다음 이걸 어디에다 확장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에다 확장시킬 줄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럼 결국 내가 x에다 뭔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있는 거면 내가 이거를 그림으로도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때 요 가로축에 의미하는 게 x에다 뭘 대입할 건지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통 x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나오는 y값을 높이에다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y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평면에다가 x축, y축을 설정하게 되면 어떤 점이든 뭐 할 수 있겠다? 찍어볼 수 있겠다야.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10이라며 y값이. 그럼 내가 3 정도를 이렇게 답을 이렇게 x가 3일 때를 찍어보면 y값이 몇이 되는 10이 되는 점도 체크해볼 수 있다라는 거지. x에다가 1을 대입하시게 되면 4라는 점도 찍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점들을 얘네만 찍어? 아니잖아. 2도 찍어볼 거고 5도 찍어볼 거고 6도 찍어볼 거잖아. 그런 점들을 짜라라라라라 찍어보니까 마치 뭐처럼? 마치 선처럼 나온다고 있다고. 내가 지금 손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 되지만 점 드럽게 많이 찍히겠지. 네. 드럽게 많이 찍히게 되면 쭉 뭐처럼 보일까? 선처럼. 네, 선처럼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 점들을 무수하게 찍어서 만든 이러한 선을 우리는 1차 함수, 오케이? 그래프다라고 얘기해요.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 그래프에다가 찍는 형태까지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딱 여기까지 끝난 것 같아. 어떤 그래프가 예를 들어 1참수 계속 적어볼게요. ax 플러스 3. 자, 이런 1참수 그래프가 있는데 얘라고 합시다. 얘가 요 지나가는 점을 체크해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걸 지나간대. 진명아 파이팅.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결국은 이 관계식을 성립하는 애들인 거라고. 그 말은 이 점을 x자리에다 이 점을 y자리에다 넣으면 뭐한다? 이 식이 성립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야. 최소한 여기까지 기억을 해줍시다. 자, 이런 부분들이 베이스가 돼서 1참수도 배우고 지금 중3 때 2참수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워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자, 함수 부분에서 수포자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 포기해서 웬만하면. 왜? 이런 거부터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왜 함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는지를 봐요.
너네 초등학교 때 함수 배웠잖아.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 반비례라고 하면 또 알아. 정비례 반비례가 함수의 시작이라고 너네. x에다 뭐 대입하면 y는 막 2배, 3배 커집니다. x가 막 이렇게 커지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게 정비례 반비례였단 말이지. 그것도 함수지. 그리고 중2 때 뭐 배워? 1차 함수 배워요. 1차 함수 막 배우면서 막 뭐 함수는 뭔지 모르겠고 그냥 x 앞에 있는 게 기울기래. 뒤에 있는 게 y 절편이래.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막 지지고 볶아다 끝나 또. 2차 함수 때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결정하고 크면 작다 하면 막 또 막 뭐 성질도 외워갖고 또 풀어. 근데 나는 아직도 뭘 몰라? 함수는 뭔지 몰라. 그래서 한 번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아, 요 정도 느낌이구나. 까지는 기억을 꼭 하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참수로 넘어가면 저번 시간에 이참수를 어디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기본기에 대해서 먼저 연습을 했어요. 우리가 x제곱이라는 이참수. 왜 얘는 2차 함수야 하면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고요. x에다 뭘 대입하든 y 값은 무조건 몇 개씩 나와?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어? 함수가 붙는 거야. 아, 그래서 2참수구나. 왜 쟤는 2차식이 아니고 2참수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 쌤 그러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런 것도 있어요? 그쵸.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이에요. 3차, 4차. 고2 때 배웁니다. 미적분과 같이. 고2예요? 응. 고1이야. 고1 때는 방정식만 배워요. 함수는 안 배웁니다. 고1 때는 방정식만 배워.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우리는 뭘 비교할 수 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비교할 수 있다.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아래에서 그죠? 0 이제 찍어본 거지 똑같이 0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보고 그렇게 대입을 해봤더니 점들이 어떻게 찍히냐 이렇게 찍힌단 말이야. 이렇게 더 많이 연결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처럼? 선처럼. 나 출석 보냈니? 출석 보냈고. 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들을 또 뭐 할 수 있다? 말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y가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형태 그래프의 특징을 봤더니 얘는 이렇게 그려져. 그렇죠. 더 이상 안 그릴게. 괜찮지? 네.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특징들을 먼저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특징이 뭐예요? x제곱 앞에 양수냐, x제곱 앞에 음수냐로 결정이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 함계수가 만약에 양수면 y는 ax제곱에 대해서 얘가 a 값이 뭐면 양수면 우리는 얘 뭐가 된다? 아래쪽으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된다. 오케이? a 값이 뭐면 음수면 이때는 위로 볼록이 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괜찮죠? 차이점? 자, 근데 결국 둘 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2차 함수는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는 무슨 모양이야? 1차 함수는 직선이었지. 네. 2차 함수는 이렇게 한번 꺾어 들어간다고? 포물선. 그렇지. 얘를 포물선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고. 2차 함수는 최고창이 양수든 음수든 간에 일단은 포물선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그 이제 이 포물선 또 뭐 해보고 싶어? 수학하는 사람들 좀 궁금해한 게 많아요. 정은 저거예요. 어? 저거. 접어보는 거는 좀 더 나중에. 이 폭도 바꿔보고 싶은 거지. 아. 내가 폭을 더 좁게 만들고 싶어. 이 참수를. 그러면 이 무슨 뜻이야? 더 빨리 커진다는 소리지. 네. 폭을 더 넓게 만든다는 소리는 좀 더 작게 만들겠다는 소리야. 그죠? 그럼 그거는 뭐가 결정을 할까 하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a의 크기가 뭐 할수록 클수록 뭐 해진다? 좁아진다. 크기 우리가 a의 크기라는 형태를 표현할 때 뭐라고 써? 절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절대값이 클수록 뭐 해지는 거야? 좁아지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좁아진다. 또는 y축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한다. 두 번째 특징. 괜찮죠? 여기까지? 네. 진명아, 또 안 듣고 또 다 몰라야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잘 들어.
포물선 그래프가 그려지다 보니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 결정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가다가 위로 깎이는 점, 위로 가다가 아래로 깎이는 점, 이런 점들이 존재한다고. 이차 함수는 무조건. 이러한 점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이차 함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차 함수는 뭐가 존재한다? 꼭지점 좌표가 존재한다. y는 x제곱 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꼭지점이 항상 몇 콤마 몇이에요? 0,0입니다. 원점이에요. 오케이? 왜 이런 점이 발생을 하는데, 자, 원리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꼭지점 좌표야 알지. 그리고 많이 구해봤을 거야, 완전 제곱식 고치면서. 그죠? 중3 때. 근데 왜 얘가 꼭지점이 되는데? 는 잘 모른다고. 한 번만 들어봅시다. 자, 이차함수라는 형태는 결국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값이죠. x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형태들을 우리가 보통 x에다 뭘 대입하냐면 실수를 대입합니다. 숫자를 대입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숫자. 실수의 성질은요. 실수의 성질은 뭔가를 제곱하게 되잖아. 실수들은 다 뭐보다 커? 제곱하게 되면 0보다 크게 돼요. 0보다. 그지? 무슨 말이냐면 얘의 값은 x에다 뭘 음수를 넣든 양수를 넣든 항상 0보다 크다. 근데 딱 유일하게 뭐 해줄 수 있어? 같아질 수 있어요. 언제? 0일 때. 0일 때?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막 해보면 알겠지만 0일 때가 제일 작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점점점점 뭐죠? 커지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제곱 안에 있는 얘 값이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뭐가 되겠다? 제일 밑에 있는 애가 되겠다.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다시 x-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a가 됐을 때 x가 0이 될 거니 제일 밑에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어? 네? 0이 됐을 때 제일 작은 값이 될 거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a에서 뭐하는 이렇게 반등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런 식으로 제곱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식의 제곱 형태를 만드는 형태를 우리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꼭지점 어디서 반등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차함수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일단은 완전 제곱식을 고쳐서 꼭지점 좌표를 구한다가 기본 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들은 다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그럼 제일 바닥에 있을 때가 뭔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다?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차함수 그래프를. 최고창 개수를 가지고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비교할 줄 알고 최고창 개수의 크기에 의해서 폭이 좁아지고 넓어지는 걸 알았어. 아유, 졸리면 물 마시고 와. 알았어? 졸면 안 돼. 나 진짜 마지막 설명이야. 지금 3-1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있는 거잖아. 그죠? 3-1 많이 까먹고 안 해서. 지금 잘 들어. 두 번째, 이차함수는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가거나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변환점이 존재한다고. 이런 변환점의 원리가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갖고 정리를 하는 거다 보니 실수들은 제곱을 하면 0보다 뭐한 거야? 다 큰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0이 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그래프를 그릴 때. 요것만 알면 A점인 것만 알면 그래프는 뭐 최고창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되겠지.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였다? 어떤 이차함수가 주어지고 그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완전 제곱식을 고친 다음에 꼭지점 좌표를 구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어떤 이차함수가 등장을 해요. y는 x제곱 y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알아도 한번 들어. 알겠어? 그 잠바 벗어. 잠바 입으면 졸립지. 야, 나도 잠바를 안 입고 있는데. 현우 너 왜 중이야? 씨. 가지가지 한다 진짜.
바쁘면 야, 내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할게. 내가 줌하면 쌤 잠시만요. 죽여버린다고 전해주세요. 음. 오늘 온라인 야 지금 부득이하게 나한테 얘기한 친구들 말고는 하지 마. 응? 나약해지는 거 하지 말라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 마. 와서 들어도 집중을 제대로 못할 판에 그지 진명아. 줌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면. 자, 이참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얘 자체로는 완전 제곱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끊어서 1차까지만 끊어서 얘를 먼저 무슨 제곱식을 고친다? 완전 제곱식을 억지로 만든다라는 거야. 억지로.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형태에다가 내가 뭔가의 제곱 형태가 띄어지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 4를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가운데 있는 요 1차의 개수를 반으로 줄입니다. 4를 반으로 줄이면 몇이야? 2지. 그 2를 뭐 시켜? 제곱시키시면 돼요. 다시 x제곱 마이너스 6x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러면 6을 뭘로 나눠? 반으로 나눠. 그거 3을 제곱하시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를 한 거야. 원래 없던 거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뭐 해주면 돼? 4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제곱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참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를 우리는 이참수의 표준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줄여서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형.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래프의 특징들이 있어요. 1참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뭐가 생겨? 기울기가 생겨. y절편을 지나가는 점이 생기지. 그래서 우리가 1참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제일 편하게 표현하는 게 뭐야? y는 ax 플러스 b야. 그렇잖아. 얘가 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기울기. 얘가 뭐? y 절편.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지. 1참수의 특징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식을 표현한 거를 표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에서. 표준. 2참수는 얘가 표준이 되겠죠. 왜? 저렇게 고쳐놓으면 제일 밑에 있을 때를 알 수 있다고. 쉽게. 몇 콤마 몇이? 2를 대입했을 때 y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2 콤마 마이너스 1이 제일 바닥에서 잡힐 거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렇게 정리해요. 2 콤마 마이너스 1 얘만 봐도 그냥 이 그래프가 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차함수에 뭐라고 한다? 표준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이차함수를 항상 뭘로 고치는 연습?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 아마 부담쌤이랑 계속 연습을 해봤을 거야. 3차는 표준형이 너네 입장에서는 아직 없어요. 어떻게 해요? 3차는 미적분 때 배워요. 3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3차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요 점과 요 점이에요. 이런 점들을 2차함수처럼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극대 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극대 극소를 또 구하려면 미분이라는 걸 또 써야 돼요. 그래서 3차함수는 그냥씩 보통 정리를 그냥 쭉 해. 막 이렇게 이쁘게 표현하는 형태들은 없어요. 조금 더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2차함수, 3차함수까지는 이미 교수님들이 모든 형태들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없는 성질도 없어. 다 쓸 줄 알아. 성질들. 꼭지점을 지나갔을 때 이런 선들이 됐을 때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들의 비율 다 나타냈어. 다 싹 다. 이 참수에 대한 표현된 모든 성질들 우리가 뭔가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도 이 참수에서 이미 다 만들었다고. 모든 형태들을 다 만든 형태의 함수 모양을 우리는 완전 함수라고 얘기해요.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수능에서도 사실 3차, 2차가 잘 안 나오죠. 왜? 너무 많이 낸 거야. 없어. 더 이상 낼 게. 만약에 내도 이제 기존에 해왔던 문제. 그래서 이제 미적분이 힘이 좀 많이 떨어졌다 얘기를 많이들 해요. 2참수분, 3참수분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애들이 비율을 다 외우고 있다고. 루트 3대 1, 1대 2, 2대 1 비율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고3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워낙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낼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이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도 미적분이 힘이 많이 떨어졌죠. 미적분이 꽤 많이 쉬웠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들이 어려웠어요. 아무튼 이참수의 그래프를 뭐 할 수 있다? 그려볼 수 있다. 한번 그려봅시다. 자, 몇 번을 보시냐면 활용을 하네. 요거 활용이? 활용이구나. 이거 과잉이에요. 자, 41번 문제 볼게요. 하나씩 좀 같이 좀 봅시다. 좀 내용 설명 먼저 듣고요. 그래프 활용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 자, 41번 그래프입니다. 활용 아니고. 자,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죠. 자, 이거 그래프를 그리세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란 말은 안 했지만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어디가 최소가 되는 점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무슨 제곱식을 고쳐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를 고쳐야 된다. 완전 제곱식을 고치려고 했더니 최고차한 개수가 마이너스 2지. 그럼 너네가 고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마이너스 2로 뭐해? 묶어줍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줬더니 얘는 x제곱이 되고 뒤에는 플러스 8x가 되죠.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고칠 수 있다고. 얘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뭐? 제곱한 게 들어가요. 그래서 플러스 몇? 16이 들어가는구나. 원래 어떤 16이니까 마이너스 16 계산해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몇? 2. 자, 여기 과정이 순조로워야 됩니다. 증명아.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요 부분은 일단 완전 제곱식이라며. 그래서 x 플러스 몇? 4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32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얘는 계산을 하면 34가 되겠죠. 여러분. 수빈아, 됐어 여기까지? 이참수의 꼭지점 좌표를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꼭지점 좌표는 제곱 안에 있는 값이 몇이 될 때야? 0이 될 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일 때 y 값이 몇? 34가 되는 거라고. 최고차한 개수가 음수니까 무슨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이때 이 x 값이 몇이라고? 마이너스 4라고. 마이너스 4일 때 높이가 몇이라고? 34. y 값이 34라고.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해본단 말이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또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봐봐. 이참수는 그렇다면 이 꼭지점을 축으로 해서 좌우가 뭐야? 반전인 형태인 거지. 수학에서는 이런 형태를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참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룹니다. 선대칭을 이뤄요. 선대칭.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대칭을 대칭 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칭축. 오케이? 대칭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x값이 몇일 때 대칭이 되는지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일 때. 이때가 대칭축이 된다. 정리되는가? 이게 첫 번째. 그럼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봤더니 자, 이 느낌이 좀 잘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x가 이렇게 커지면서 y 값도 점점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구간이지. 잘 들어.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같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오케이? x가 커질 때 여기다 좀 써놓읍시다. x가 증가할 때 y 값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증가 구간이라고 얘기해. 증가 함수라고 보통 표현하죠.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커지면 증가 함수라고 얘기해요. 자, x 값이 감소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형태. 다시.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뭐 하는 형태? 감소하는 형태. 이때를 우리는 감소 함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부분은 보면 x 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 y 값은 점점 뭐해져? 내려가지. 보여?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여기를 뭐? 감소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중3 때는 막 헷갈리긴 했죠. x 값이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게 증가라며. x 값이 감소할 때 y 값도 감소는 뭐야? x가 내려갈 때 y 값도 같이 내려가면 증가함수. 얘도 증가함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다고 중3 때. 오케이? 그래서 증가함수에 대한 형태들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볼로 나타내는 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차함수 꼭지점 좌표 구하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될 때까지. 이제 자연스러워져야 된다고. 예를 들어 43번 문제 보시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고쳐져야 된다고. 42번을 보시면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로 고쳐져야 된다고. 바로 고쳐지는 데까지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차함수에서 꼭 알아야 되는,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까지 꼭 알아야 되는 부분 두 번째. 야, 이차함수 좌표들 얘만 얘기할 거야? 아니란 말이지. 함수 또는 그래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지울게요. 나중에 영상 다시 봐. 그래프가 어디서? x라는 형태의 축과 y라는 축에서 보통 발생이 된다며. 이런 그래프에서 평면에서 존재한다며. 그 이제 뭐도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x축이랑 뭐 하는 점? 만나는 점들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y축이랑 만나는 점도 발생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이제 통칭상 뭐라고 한다?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x축이랑 y축이랑 만나는 형태를 우리는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x축이랑 만나는 형태의 점을 x절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x절편이랑 y절편의 특징이 뭔데? 라고 하면 이 y절편은 x가 몇일 때 발생이 되는 거야? 결국 0일 때 발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y절편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얘는 x가 몇일 때다? 0일 때 발생을 한다. x절편은 y가 0일 때 발생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의미 발생돼? 자, 그럼 봐봐.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저거 x절편, y절편 갖고 노는 거 했었죠? 그럼 내가 이차함수 하나를 표현할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 이차함수의 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차함수의 x절편을 얘기해 볼 거라고. 수빈아, x절편이 뭐였다고? y 값이 0이 될 때였지. y가 0이 되기 위한 x를 찾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몇이 되는 점을 찾는 거야?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네. y 값이 0이 되는 점을 찾으려고 이걸 봤더니 이게 뭐야? 2차 방정식이죠. 맞아?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우는 2차 방정식에 대한 꼴은 y 값이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야. y 값이 0이 되는 점이 뭔데?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뭐? 이차함수가 만약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x축과 만나는 점들을 찾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자,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얘가 2차 함수가 뭐랑?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다. 여기까지. 2차 방정식이 만족하는 게 보다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의미하는 거구나. 방정식 풀 줄은 알잖아. 인수분해를 했더니 요따구로 식이 정리가 되고 만족하는 x가 몇이고 2고 1인 것까지 정리가 된다고. 그럼 이게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게 뭔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x가 몇일 때 만나고 1일 때 만나고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일 때 만난다고? 2일 때 만난다고. 어이? 그 이제 우리가 뭐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해볼 수 있는 거야. 몇이야 이거 거리? 1이네. 이런 느낌까지 확장이 돼야 된다고. 자, 왜 이쪽 부분이 어렵냐면 방정식은 방정식대로 따로 갖고 가. 근의 공식 외우고 근 구하고 지지고 볶고. 또 이제 함수 새로운 거 배워야지 하면서 함수는 또 따로 배워. 이게 접목이 안 되는 거야 함수랑. 감히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아니긴 해. 여기 구랍니다. 구라긴 한데 방정식은 함수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갖고 가야 돼. 그래야 미적분에서 살아남습니다. 지금 자고 있으면 못 살아남아. 제발 잘 들어. 나도 이거 싫어. 나도 그냥 바로 수상하고 싶어. 그렇군요. 잘 이미 이해를 적어놨어. 하기를 바랬고. 봐봐 44번. 44. 또푼 거야. 아니야 푼 거라도 다시 한번 봐.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풀었는가.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에 뭘 구하래요? 거리 구하랍니다. 이차 함수는 위로 볼록이지?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자 44번이요. y는 이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몇? 20. 자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생각해봐.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찾으라 했으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 결국 y값이 뭐가 되는 점 찾아라? 0이 되는 점을 찾아라. y값이 0이 되는 점을 찾으려고 봤더니 얘가 무슨 방정식으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지. 최고차항이 음수인 거 싫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만족하는 이 x값, x 절편값은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x 절편값은 마이너스 5일 때랑 몇일 때? 4일 때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 될 거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몇이 되는 거구나? 9가 되는 거구나. 그림을 그려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제발 그림 그려가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45번 더 볼게요. 잘 체크해놔라. 자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이차함수가 그려져요. 최고차항 계수 밑줄 5죠. 5.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그려질 거야. 여기까지 콜. 얘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가는데 밑줄 x축과 만나는 두 점. x절편이지. x축과 만나는 두 점. 요거라며 x축이랑 만나는 두 점.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체크했더니 그게 하나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하나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x절편이 뭐였는데? y값이 0이 되는 점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y에다 0을 대입할 겁니다. y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0은 5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얘를 인수 분해를 했더니 결국 뭐랑 뭐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온 거야. 최고차항 계수는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5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인수 분해한 결과가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을 하나 인수로 가질 거고, 오케이? x 마이너스 3을 하나 뭐 가질 거야? 인수로 가질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밑에 있는 식이랑 위에 있는 식은 무슨 식? 같은 식이 되면 되겠다까지 정리. 같은 식을 해주시기 위해서 전개를 해주시면 5x제곱 전개는 니들이 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 a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면 될 거고 b 값은 몇이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15가 되면 되겠다. 이 참수가 x축과 만난다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됐어? 자, 라스트. 그래프에 대한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참수 그래프를 그리다 보시면 물론 우리가 2학기 과정에서, 그러니까 고1 2학기 과정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건데, 이참수에서 최소한 그래프를 이동시키는 훈련까지는 해보셔야 된다고. 함수를 모양을 바꾸는 형태들. 네? 이참수가 뭔지 알았잖아.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안 그런데 수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하나 발견을 하면 얘를 막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동도 시켜보고 대칭도 시켜보고 지지고 볶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동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어떤 이참수 y는 x제곱이라는 형태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잘 봐. 여기까지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되니. 자, 이참수 y는 x제곱 그래프는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0,0이지. 자, 이런 0,0이 이참수 아래로 볼록인 형태를 이동을 시켜보고 싶은 거야. 얘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플러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내가 이동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특징을 보자고. 어차피 다 똑같이 이동이 된 걸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이동시키는 게 괜찮을까? 물론 나중에 수화에서는 해야 돼요. 그 부분들도. 근데 이 참수를 다 이동시킨다 했을 때 어차피 모양은 똑같을 거 아니야. 모양이 똑같다는 건 무슨 뜻이랬지? 이 참수의 모양이 똑같다? 굴곡이 똑같다? 폭이 똑같다? 최고차항 계수가 같다. 최고차항 계수는 같을 거니 얘 다 이동시킨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 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야? 꼭지점이잖아. 그러니까 꼭지점만 이동을 시킬 거라고. 내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싶어요. 꼭지점을. y축으로 몇 만큼? 2만큼 이동을 시켰다 칩시다. 그럼 원래는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얘가 몇 콤마 몇으로 바뀐 거야? 3,2로 바뀐 거지. 야, 근데 우리가 꼭지점이 3,2면 씩 바로 세울 수 있잖아. 최고차항 계수 얘 1이죠.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이참수식을 세워주시게 되면 얘는 x-3의 제곱 플러스 몇이다? 2다. 이렇게 식을 바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지. 다 이동을 시키기는 힘들어. 나중에 연습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 좌표만? 꼭지점의 좌표만 가지고 이동시키는 훈련들을 해볼 겁니다. 괜찮죠? 자, 46번 문제 볼게요. 자,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y는 이참수 y는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3. 자, 이런 이참수에 대해서 밑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6만큼 이동을 시켜달래. 그래프 이동 못 시키잖아 우리는 아직. 그래서 뭐를? 꼭지점을 대신 이동한다. 왜? 이동해도 똑같으니. 그러려면 얘 뭐 고쳐야 돼? 꼭지점 좌표를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을 고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왜 어렵니? 수학 문제가 몰라서 계산이 어려워서. 근데 계산은 연습하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음식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자, 일단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무슨 뜻일까? 목적성이 없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하는지.
이거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이 문제를 풀 거야. 근데 문제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참수 나오면 너네들이 반사적으로 뭐 하냐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요. 그래? 몇이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요. 괜찮아? 그럼 왜 써? 물어보면 이 참수니까. 이게 제일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진짜 안타깝죠? 얘 하려고 이거 이 참수 이렇게 나왔어. 이 문제가 뭔지는 몰라. 어? 근데 이렇게 고치고 앉아있다니까. 왜 했어 이거? 하면 이 참수니까 완전 꼭지점 잡혀와야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어 봐. 44번 문제 볼게요. 아까 했던 거. 44번 문제가 이참수로 등장했지? 그지? 이참수에 대해서 뭔가 풀러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니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완전 제곱식 고친다고. 혹시 풀이에 완전 제곱식 있는 사람들? 안 돼. 이참수에 완전 제곱식이 고쳐지면 안 된다고. 얘는 왜? 얘는 지금 이참수의 그래프 그리란 소리야? x축과 만나는 점이죠? y에다 뭘 대입하라는 소리야? 0을 대입하라는 소린 거야. 뭐가 목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참수가 나왔으니까 완전 제곱식 고치고 봐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문제를 풀 때 목적성을 부여를 하세요. 본인이. 그러면 그 방향이 정해집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46번 넘어서 이참수의 그래프를 옮길 거야. 근데 우리가 목적이 뭐였어? 꼭지점만 옮길 거죠. 꼭지점을 옮기려면 꼭지점을 알아야 돼. 너무 간단하지? 꼭지점을 옮기려면 꼭지점 좌표를 알아야 된다고. 꼭지점 좌표를 알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고치는 거야. 목적성 부여돼? 아무 생각 없이 고치는 게 아니라고. 연습을 해봐. 쉬운 것들부터. 이거부터 연습을 해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먼저. 그럼 질문거리가 많이 줄 겁니다.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4,5입니다. 몇만큼 옮긴다고? x는 4만큼 옮기겠대. 4만큼 올리면 몇이 돼? x좌표는 꼭지점이 0이 되겠죠. y좌표는 6만큼 옮기겠대. 6이 되겠지. 됐어? 이게 무슨 좌표다? 꼭지점 좌표다. 평행 이동한. 최고치한 개수는 변함이 있으면 되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꼭지점 0,6을 갖는 이참수식은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얘에다 뭐를 대입하래요? 2,n을 지난대지. 이 그래프가 2,n을 지난다 했으니까 2를 대입했을 때 무슨 값을 찾아라? y값을 찾아라. x에다 2를 대입하면 2가 되고 더하기 6이 되는 거니까 y값은 몇이 되는데? 8이 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n값은 몇이다? 8이다. 이렇게 결정입니다. 됐어? 목적성 부여. 밑에 있는 문제들 해볼 수 있겠죠. 자, 두 개 다 해보세요. 47, 48 둘 다 하세요. 이참수 성질에 대해서인데 고등 과정까지는 그래도 조금 기본적으로 숙제를 좀 합시다. 알겠죠? 중등 과정에서는 활용이 사실 딱히 막 그렇게 있진 않아.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고등 과정까지를 조금 진행을 해볼 건데 잘 들어봐.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런 이차함수 하나가 있다라고 칩시다.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는 그래프를 그리면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결정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뭘 찾아보는 거냐면 이런 이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들을 찾아볼 거라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생기니? 두 개 생기죠. 오케이? x축이랑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
y값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이었어. 다시 말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라고. 이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그 근은 해는 맥시멈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참수를 똑같이 그려봐도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생기는 거야? 1개 생기는 거죠. 아니?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리다 보면 x축이랑 뭐 하지 않는 것도 발생이 될까? 만나지 않는 것도 발생이 되겠죠. 그럼 이런 각 그래프에 대한 특징들을 또 한번 보자고. 활용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고3 때까지 나오는 성질이에요. 고3 때까지. x축이랑 결국 만나는 점이 발생이 된다는 소리는 결국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좀 적어놔요. 지금 내용은 아닙니다.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실근을 갖는. 실근이 뭐예요? 실수인 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범위에 있는 해를 실근이라고 얘기해요. 근이랑 해는 같은 개념입니다.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을 갖는다고. 근데 몇 개 가자? 2개 같지, 2개. 얘는 하나, 둘 같잖아. 예시로 하시면 예를 들어 x-3 인수분해가 된다고 합시다. 근의 공식 안 쓰고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하나는 1, 하나는 3.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x축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실근을 갖기는 갖는데 몇 개 갖는다고? 2개 갖는다고. 그것도 심지어 뭐해? 다르지. 1이랑 3은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콜? 그래프 이해되겠어? 근데 우리가 이런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결국 인수분해를 하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슨 공식도 써야 돼? 근의 공식도 써서 2차 방정식을 푼단 말이야. 그럼 근의 공식을 푼다 했을 때 우리가 x값을 구해보시게 되면 근의 공식 알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근을 구할 거란 말이지. 몇 개? 2개. 왜? 뿔 많으니까 2개. 야 근데 이제 봐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정의해서 뒤에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2개가 되는 거지. 네. 그러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무조건 값이 있어야 되는 거네. 네. 양수로. 네. 괜찮아? 루트 안에는 무조건 양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려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형태의 꼴이 항상 뭐를 이뤄야 된다고? 양수를 이뤄야 된다고. 양수. 얘가 양수여야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양수여야만. 오케이? 괜찮아? 여기까지? 응.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났어? 한 점에서 만났지.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뭐 한다?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프상에서는 뭐라고도 하냐면 x축과 자 같은 표현입니다. 접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런 세 가지의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아 축이랑 저렇게 뭐 하는 거구나.
이런 그래프 그려지는 거고 이 이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또다시 0이 되는 점 찾는 거지. 0이 되는 점을 찾으려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또다시 무슨 공식을 써? 근해 공식을 씁니다.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무조건 뿔마가 돼서 두 개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건데 몇 개밖에 없어 얘는? 한 개밖에 없어. 그쵸. 그럼 뒤에 있는 값은 있을 수 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때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중요하죠. 이때는 0이 돼야 된다는 뜻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어? 없지. 있어요. 이 이차함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나는 점이라 해서 교점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프에서 교점이 의미하는 게 무슨 근이었다고? 실근이었다고. 실제 존재하는 근.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는 소리야? 실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무슨 공식을 써? 근해 공식을 씁니다. 이러한 근해 공식을 썼을 때 근이 안 나와야 한대. 그 말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정의가 안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등장이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를 가지고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제부터 뭐라고 하냐면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다 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제가 판별식이 되는지도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됐어? 이게 이차함수 활용해서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꼭 다시 한번 봐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됐으면. 여기 활용에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이차함수 기본적으로 지식을 좀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가 없네요. 여기 이게 그 중3 수준인가요? 이거는 고등 수준이야. 말했잖아. 이차함수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똑같이 배워요. 너네 여러 가지 방정식 고1 수상 단원이 어떻게 돼? 처음에 연산도 법칙, 곱셈 공식. 네. 두 번째 뭐야? 그다음에 항등식. 그 다음은 나머지 정리. 그죠? 그 다음 뭐 배워? 2차 방정식 배워요. 뭐? 2차 방정식? 중3 때 한 거 아니야? 지금 하고 있잖아. 아니야. 다른 결들을 배우는 거야. 이런 거. 네 번째가 뭐예요? 2차 함수를 배우는 거야. 요거 배우는 거야. 계산 요 정도까지 한 번만 더 집어넣어 주시고. 두 번째. 지워도 되죠 이거? 자, 2차 방정식을 우리가 2차 함수에서 y값이 0이 되는 값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아니?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고 싶은 거지. 0이 되는 값을 찾을 때 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해야 돼? 근해 공식을 써야 됩니다. 2차 방정식 쪽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x를 근해 공식을 쓰시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돼요.
짝수 공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따로 정리를 안 해도. 자, 이런 방정식의 건 두 근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채워주셔야 돼요. 꼭.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가 된다는 소리죠. 이게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야. 우리가 이걸로 뭐 해볼 수 있을까 하면 이 두 개를 더해보기도 하고 곱해보기도 한다고. 내가 첫 번째 요 x값을요 알파라고 좀 정의를 할게요. 두 번째 x값을 베타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이 뭔지 모르니까. 나는 이런 두 개의 근을 뭐 해보고 싶은 거야? 더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결국 이거 두 개 더한다는 소리죠.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뒤에는 루트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잖아. 그럼 뒤에 있는 값은 사라진다고. 보여? 두 개는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거를 정리해 주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b만 남는 형태가 돼요. 2를 약분을 시켜주시게 되면 2를 약분시켜주시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형태 꼴이 됩니다. 항상 두 개의 근이 뒤에가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켤레 형태를 갖는단 말이야. 합차곱 형태를. 합차곱 형태를 갖다 보니까 뭐도 해보고 싶은 거냐면 곱하기도 해보고 싶은 거야. 두 개를 곱해보는 형태 정도. 두 개를 곱해보니 분모 2a 곱하기 2a는 4a 제곱이죠. 자, 얘를 곱하면 합차곱이 됩니다. 곱셈 공식 따로 안 써요. 앞에 있는 거 제곱 b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b제곱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 4ac만 남죠. 그래서 얘는 결국 4a 제곱분의 4ac가 됩니다. 적당히 약분시킬 거 약분시키고 넘겨주시면 얘는 a분의 c 형태가 돼요. 선생님 이거 왜 해요? 두 근이 주어져. 그럼 더해볼 수 있겠지? 그런 더해보는 값은 요 2차 방정식에서 개수들을 비교를 하면 뭐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다고. 두 개를 더하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분의 c 이거분의 얘랑 뭐하다고? 같다고. 방정식의 두 근의 관계와 개수와 이걸 개수라고 하죠. 개수와의 관계를 식으로 정리해 놓은 형태를 우리는 이제부터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등 2차 방정식을 풀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숙지를 해주시는 게 편해요. 정리합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정리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정리를 한다. 알파 베타는 뭐라고 정의한다? a분의 c라고 정의를 한다. 됐나요? 한번 적용해보는 거 해봅시다. 이게 꼭 문제로 이렇게 등장이 된 건 아닌데 한번 적용해볼게요. 3번 문제 봅시다. 활용. 자,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밑줄.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소리는 y값이 뭐가 되는 점이야? 0이 되는 점이죠. 그럼 얘는 결국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콜. 자, 이런 2차 방정식에 x값, 만족하는 x값을 찾아봤더니 뭐랑 뭐래요? 2랑 마이너스 4가 나왔답니다.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고? 근이 되는 거라고. 또는 해가 되는 거라고. 됐어? 그래. 괜찮지? 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요거 배웠잖아. 이거 한번 써보자고. 두 개의 근을 더한 거.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 값은 결국 뭐랑 똑같다? 최고차항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b. 최고차항 개수 몇이야?
1이죠? 1창의 개수 몇이야? b지? 얘랑 뭐가 반대라고? 부호가 반대라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b 값이 몇이다가 바로 나오는 거야? 2다가 바로 나오는 거야. 두 개를 뭐 한 근은 곱한 값은 마이너스 8은 두 개를 곱한 건 뭐랑 똑같다고? a분의 c랑 똑같다고. a가 1이죠? c가 몇이야? 여기 그대로 c네. 이렇게. 따라서 c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식은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자, 얘는 BC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뭘 구하래요? 꼭지점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무슨 제곱식까지 연습 한번 더 해본다? 완전 제곱식까지.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연습을 해본다. 자, 너네 이차함수 완전 제곱식 고칠 때 막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막 적고 연습하잖아요. 지금은 연습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지금 제가 세팅하는 것처럼 바로 세팅이 되게끔 연습하세요. 우리가 이차함수 나중에 고등과정 가면 이제 중등은 없잖아. 너네 중등 시험 볼 거야? 아니지. 고등과정답게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쌤, 저 마이너스 9 아니에요? 어디? 플러스 8 아니야? 아, 마이너스 8이구나. 쏘리. 너네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차함수를 이제 고등답게 풀어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중학교 때처럼 막 여기다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막 식을 정리한다고. 그러면 뒤에 해야 되는 부분들의 시간이 늦어집니다. 연습을 하세요. 지금 제가 고치는 것처럼 바로바로 되게끔. 지금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등급 장담 못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등급을 맞아보려고 공부하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현실은 아직은 밑바닥입니다. 수상 바닥이에요. 말해줬죠. 등급으로 대충 부지런히 쫓아오셔야 돼요. 부지런히 하시고요. 제가 최대한 방학 동안 옆에서 계속 굴려줄 테니까 합시다. 하셔야 됩니다. 괜찮지?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중3에서 활용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활용이라는 게 원래 그거잖아. 수학이라는 걸 배웠으면 실생활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게 활용이거든. 농도, 속도, 그지? 퍼센테이지. 듣기만 해도 짜증나. 길이만. 근데 봐봐. 이차 함수를 제대로 몰라. 활용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차 함수를 먼저 알아야 활용을 하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활용을 좀 해보세요. 요거 뒤에 이차 함수 그래프 이제 쭉 하시면서 그 다음 활용을 할 거고요. 활용에는 또 활용만의 또 룰이 있어. 너네가 이차 함수를 이제 완벽하게 알았어. 근데 농도를 구하는 식을 모르네. 그럼 못 풀어요. 속력거리 시간에 대한 관계를 모르네. 그럼 못 풀어. 기본 베이스가 일단 이차 함수로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지식적인 부분들을 쌓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뒤에 부분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여기 문제들이 있는데 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랑 조금 이런 거는 하나 정리해보자 하는 것들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6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 문제는 없어. 지금 요거 중과정에서는 없어. 근데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까지 조금 숙지를 하세요. 확실하게. 판별식, 그 다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고등학교 방정식에서 딱 그 두 개 더 배워. 자, 계속해서 그래프를 완성하는데 문제에서는 초점이 잡혀져 있습니다. 활용 문제들은.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 뭘 지나가? 꼭지점이 지나가지지. 그리고 그 꼭지점 좌표가 주어졌습니다. 자, 밑줄 치시고.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소리는 얘를 가지고 충분히 뭘 만들 수 있어? 식을 만들 수 있어가 되는 거야.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는 얘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소린 거지? 쌤 6이 아니라 5예요. 오씨.
내가 안경을 써. 됐어? 이런 점좌표를 가지고 있는 이참수식 너 만들 수 있어. 표준 형태 바로 세울 수 있어. 최고차항 개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의 좌표가 되려면 뒤에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끝나야 된다? x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그래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제일 밑에 있을 때가 될 거 아니야. 0이 될 거니까. 의미 이해돼? 왜 이게 돼야 되는지?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는 0이 돼버리잖아. 근데 뭐 나와야 돼? y값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그래서 뒤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 5.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 있다. 이제 우린 뭐 알아야 돼? A값 알아야 되지. A값을 알려면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주어져 있어야 대입해서 A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또 다른 점이 하나 주어져요. 뭐 주어져? 마이너스 1. 정확하게는 0,0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런 A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점, 이런 점을 주어지는 걸 수학에서는 초기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값. 지금 우리 과정에서는 함수값. 그래서 0을 대입하면 y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를 이용해서 a값을 찾아주는 거죠. 0 대입하면 4a가 될 거고요. 따라서 a값을 결정하는 값은 a는 1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세워주시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몇이다? 5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다시. 꼭지점 좌표가 나오면 나는 식을 이렇게 이제는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건 한 10초 안에 끝냈어.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10초에서 30초 안에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게 중등 과정 지금 하고 있는 거 마스터를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스터는 아니지 사실. 연습이 충분히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꼭지점 좌표들 구하는 것들 뒤에 문제 나오니까 좀 이따 시간 드리면 풀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저랑은 또 다른 거 문제들을 좀 볼게요. 자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자, 지금처럼 꼭지점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이참수식을 조금 편하게 세울 수 있는 형태인데, 자, 얘는 꼭지점은 안 주어지고 그냥 지나가는 몇 개 점 주어졌어? 3개 점 주어졌지? 요거는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얘는 노가다입니다. 옆에다 써놔. 점 3개가 주어지면 노가다예요. 이참수 2번이 이거 14번?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참수가 뭔지 모르니까 세워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꼭지점 좌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얘가 지나가는 점들이 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1,1, 하나는 0,6, 하나는 2,10. 얘네를 지나간대지. 얘네를 지나간다. 무슨 뜻이라?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옆에다 써놔. 지나간다 라는 말은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귀찮아도 하나씩 다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뭐 대입하는 게 제일 먼저일까? 1? 에이씨. 아 꼭지점. 꼭지점은 없어요. 2 아니라 0. 그렇죠. 0,1. 왜? 0 대입하면 사라지잖아. 그지? 6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 값이 바로 몇이다? 6에다가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1,1도 대입하시고 2,10도 대입하셔서 A, B 값도 찾아봅시다. 지금부터. 활용 부분들은 나중에 부단일쌤이랑 좀 들어주시고요. 뒤에 부분은 그림으로 푸는 거는 요 부분까지가 제가 그래도 너네한테 해볼 수 있는 형태들이야. 이차 함수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부단일쌤 시간만으로는 너네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했고요. 잘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꼭 보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괜히 찍는 거 아니야. 내가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찍는 거 아닙니다. 니들 보라고.